회담 원래 오늘 만나자고 했죠. 근데 묵묵부답 결국 불발된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주의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 측정을 오늘 할 계획이었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이게 무산됐다고 그러죠. 두 가지 소식 묶어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아무런 응답도 안 한 거죠? 예, 원래 21일까지가 시한이었는데, 예. 지금 북한이 아무 응답 없이 그냥 시간을 넘겨버렸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예. 북한이 굉장히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예. 예전에 베를린 선언이 나왔을 때, 예. 문 대통령 얼마 전에 G20 정상회의 가서 대북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응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또 그 전에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 공동선언 발표했을 때도 반응이 나왔고요. 예.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 미국의 대북 압박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네. 또 북한은 이에 맞서서 ICBM을 발사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 2주 이내에 또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강대강의 충돌로 가는 굉장히 불길한 조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한 가지 변수가 우리의 대화 제안인데. 그렇죠. 예, 이런 제안에 대해 가지고 한편으로는 위기에 대비하면서도 무언가 조금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어떤 내부에 좀 혼선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예.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제 곧 7.27 정전협정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의 적대 행위 중단, 예컨대 확성기라든가 예. 전단 살포 중단에 관한 것도 협의할 용의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분명히 북한으로서는 실익이 있는데, 예. 미국하고. 예.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결전을 앞두고 있다는 이런 어떤 위기의식, 예.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결국 답변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난 성명도 전혀 없고 또 추가 무슨 수정 제안도 아니고 그냥 시간을 보낸다. 이거는 예. 북한이 고민에 빠져서 답을 못 찾고 있다 이겁니까? 예, 저는 굉장히 어떤 다자간의 압박이 진행되는 와중에 한국의 새로운 정부의 진짜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고, 예. 어떨 때는 미국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동맹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예. 이런 어떤 태도를 보여서 좀 실망스럽다. 예. 또 베를린 선언에서는 또 좋은 얘기도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의 의도가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참 분석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것도 아니라면은 아예 무시했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거는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반응이 빨리 나왔는데, 예, 예. 이것만 무시했다는 것도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고민을 하고 있다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정부는 아까 언급하신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까지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인데, 원래 이제 만나자고 제안한 건 오늘이지만 7월 27일 이전에만 답변이 오면 언제든지 이제 만날 수 있다 이런 자세까지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혹시 그 27일 이전에 그럼 무슨 답이 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이왕 답변을 안 한 것을 그때까지 과연 답변을 할까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만일에 답변을 유도하고 실제 대화를 성사시키려면은 예.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도 낼 법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확성기 문제라, 예. 또는 서해 NLL에서의 어떤 협력 방안이라, 예. 이런 부분들을 먼저 행동으로 우리가 취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 이런 문제 좀 협의하고, 예. 그다음에 너네가 예. 이 한미 연합 훈련을 비롯해서 위협이라고 안보 우려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툭 터놓고 좀 얘기 좀 해봐라. 네. 들어보겠다 한번. 예.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좀 나올 법합니다. 그래서 더 대화에 유인하는, 알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화 유인용으로라도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 내용을 던져라 이 말씀. 네, 그렇습니다. 적십자 회담은 물론 회담 주체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건 이제 남북 적십자사끼리 만나는 거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응답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예. 적십자 회담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체육회담 제안도 있었잖아요. 예. 내년에 평창올림픽에 예.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 등. 근데 체육회담은 사실상 거절한 셈이죠. 그때 장웅 IOC 위원이. 바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거절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 비해서 북한의 의지가 훨씬 더 소극적으로 비춰집니다. 주로 이산가족이나 체육교류 같은 것들은 남측의 요구에 의해서 북한이 응답해주는 식으로 지금까지 남북협력이 진행돼 왔어요. 그나마도 단절돼 왔지만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 그리 달갑지 않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주로 우리 측 요구에 응답해주는 형식으로 이 문제가 흘러왔던 것이고요. 네. 뭐 체육회담은 관심 없다는 얘기고. 알겠어요. 네. 그럼 이번 국면에서는 어쨌든 이 군사회담 여기에 대한 그 북한의 어떤 반응, 요게 초미의 관심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군요. 예, 안보 문제는 이제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이. 네. 안보와 안보 문제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직접적인 대화 전공법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원래 이 성주 기지에서 전자파 측정을 하려고 거기 이제 주민들 다 참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무산되고 다음 주를 일단 연기됐다고 그래요. 날짜도 안 정해졌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정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난주 목요일이 이제 성주 촛불 1주년이라서 제가 가가지고 다양한 어떤 민심들을 청취했고 또 그 문제가 된 소성리에도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출범하면서 사드 재조사, 그다음에 환경영향 평가 실시, 이런 어떤 시책을 발표하고 국방부 차관이 2차례 내려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그 사드 강행 배치를 사과했고, 그래서 상당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런데요.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사드 철회는 없다. 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사드에 대해 간섭하지 마라. 네. 이렇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그 많이 나간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기대가 점차 실망으로 바뀌는 양상입니다. 아하. 이건 매우 안타까운 점인데요. 시당초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는 뜻은 뭐였냐면은 주민들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 참여하에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를 하자는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오늘 그 전자파 측정이나 이런 어떤 그 직접적인 평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 앞으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계획을 주민들 참여해서 공청회 형식으로 좀 설명회를 갖고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절차로 갔어야 되는데 오늘 그 벌어진 양상을 보면은 뭔가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면에서 이제 다소 주민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좀 혼란을 주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그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야 부대 부지 조성과 부대 규모 확정이 되고 그래야 레이더가 가동되고 그래야 전자파 측정을 해야 되는 게 순서상 맞죠? 자, 우선 사드 포대가 들어오는데 그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또 경비 인력도 들어오고 당연하죠. 전체적으로 부수적인 그 시설 병력이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군사보호구역도 선포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하는 기본은 뭐냐면은 실시 설계입니다. 주변 측량을 다 해서 그렇죠. 기본 설계도 이 실시 설계도가 나와 있고 이걸 통해서 이 소성리의 군부대가 어떻게 조성된다는 기본 로드맵이 마스터 플랜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먼저 주민들하고 대화해야 될 것은 그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공청회나 대화는 지금 전혀 계획 통보도 없는 겁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하려면 주민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그런 게 진행되질 않았고요. 구체적으로 그건 행동이 없으면서 갑자기 다짜고짜 전자파 측정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반발했다. 아니 그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했던 방식 아닙니까? 그때 아무런 것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괌에 가가지고 전자파 측정해놓고 그거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니 아무 이상 없으니 주민들 안심하셔라. 이게 그때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한 것의 전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식을 또 따라가는 거 아니냐고 의심해볼 만한 것이죠.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묻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부가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회담 원래 오늘 만나자고 했죠. 근데 묵묵부답 결국 불발된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주의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 측정을 오늘 할 계획이었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이게 무산됐다고 그러죠. 두 가지 소식 묶어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아무런 응답도 안 한 거죠? 예, 원래 21일까지가 시한이었는데, 예. 지금 북한이 아무 응답 없이 그냥 시간을 넘겨버렸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예. 북한이 굉장히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예. 예전에 베를린 선언이 나왔을 때, 예. 문 대통령 얼마 전에 G20 정상회의 가서 대북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응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또 그 전에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 공동선언 발표했을 때도 반응이 나왔고요. 예.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 미국의 대북 압박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네. 또 북한은 이에 맞서서 ICBM을 발사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 2주 이내에 또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강대강의 충돌로 가는 굉장히 불길한 조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한 가지 변수가 우리의 대화 제안인데. 그렇죠. 예, 이런 제안에 대해 가지고 한편으로는 위기에 대비하면서도 무언가 조금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어떤 내부 어떻게 된 사정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난주 목요일이 이제 성주 촛불 1주년이라서 제가 가가지고 예. 다양한 어떤 민심들을 청취했고, 또 문제가 된 소성리에도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예,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출범하면서 사드 제조사, 예.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예, 예. 이런 어떤 시책을 발표하고 국방부 차관이 2차례 내려가서, 예.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예.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사드 강행 배치를 사과했고, 예. 그래서 상당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런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사드 철회는 없다. 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사드에 대해 간섭하지 마라. 네. 이렇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많이 나간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기대가 점차 실망으로 바뀌는 양상입니다. 아하. 이건 매우 안타까운 점인데요. 예. 시당초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뜻은 뭐였냐면은, 예. 주민들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 참여하에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하자는 이야기였어요. 예, 예. 그렇다면은 일단은 오늘 전자파 측정이나 이런 어떤 직접적인 평가를 하기 이전에 예. 먼저 앞으로 항구에 좀 혼선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예.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제 곧 7.27 정전협정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의 적대행위 중단, 예컨대 확성기라든가 예. 전단 살포 중단에 관한 것도 협의할 용의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분명히 북한으로서는 실익이 있는데, 예. 하고. 예.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결전을 앞두고 있다는 이런 어떤 위기의식, 예.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결국 답변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난 성명도 전혀 없고 또 추가 무슨 수정 제안도 아니고 그냥 시간을 보낸다. 이거는 예. 북한이 고민에 빠져서 답을 못 찾고 있다 이겁니까? 예, 저는 굉장히 어떤 다자간의 압박이 진행되는 와중에 한국의 새로운 정부의 진짜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고, 예. 어떨 때는 미국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동맹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예. 이런 어떤 태도를 보여서 좀 실망스럽다. 예. 또 베를린 선언에서는 또 좋은 얘기도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의 의도가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참 분석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것도 아니라면은 아예 무시했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거는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반응이 빨리 나왔는데, 예, 예. 이것만 무시했다는 것도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고민을 하고 있다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정부는 아까 언급하신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까지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인데, 원래 이제 만나자고 제안한 건 오늘이지만 7월 27일 이전에만 답변이 오면 언제든지 이제 만날 수 있다 이런 자세까지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혹시 27일 이전에 그럼 무슨 답이 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이왕 답변을 안 한 것을 그때까지 과연 답변을 할까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만일에 답변을 유도하고 실제 대화를 성사시키려면은 예.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도 낼 법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확성기 문제라든지 예. 또는 서해 NLL에서의 어떤 협력 방안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먼저 행동으로 우리가 취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 이런 문제 좀 협의하고 그다음에 너네가 이 한미 연합 훈련을 비롯해서 위협이라고 안보 우려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툭 터놓고 좀 얘기 좀 해봐라. 네. 들어보겠다 한번. 예.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좀 나올 법합니다. 그래서 더 대화에 유인하는 알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화 유인용으로라도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 내용을 던져라 이 말씀. 네, 그렇습니다. 적십자 회담은 물론 회담 주체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건 이제 남북 적십자사끼리 만나는 거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응답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체육회담 제안도 있었잖아요. 내년에 평창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 등. 근데 체육회담은 뭐 사실상 거절한 셈이죠. 그때 장웅 IOC 위원이. 바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거절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 비해서 북한의 의지가 훨씬 더 소극적으로 비춰집니다. 주로 이산가족이나 체육교류 같은 것들은 남측의 요구에 의해서 북한이 응답해주는 식으로 지금까지 남북협력이 진행돼 왔어요. 그나마도 단절돼 왔지만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 그리 달갑지 않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주로 우리 측 요구에 응답해주는 형식으로 이 문제가 흘러왔던 것이고요. 뭐 체육회담은 관심 없다는 얘기고. 알겠어요. 그럼 이번 국면에서는 어쨌든 이 군사회담 여기에 대한 그 북한의 어떤 반응, 요게 초미의 관심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군요. 안보 문제는 이제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이 안보와 안보 문제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직접적인 대화 전공법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원래 이 성주 기지에서 전자파 측정을 하려고 거기 이제 주민들 다 참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무산되고 다음 주로 일단 연기됐다고 그래요. 날짜도 안 정해졌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